자, 그러면 지금 당장 눈앞에 이번 주만 해도 김건희 특검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비대위 인선도 끝내겠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런 계획입니다. 그럼 당장 이번 주만 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지금과는 달라진 이때까지 예측됐던 모습과는 달라진 어떤 그런 구도를 형성해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예. 그래도 굳이 말하자면 예. 이제 대통령이 되면요. 대통령한테는 참 말하기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개방적인 분이고 수평적인 분이었는데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야당 정치인 시절에 알고 지낸 많은 교수들, 뭐 시민단체 활동가들, 뭐 정치인들, 뭐 학생운동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제가 장관을 하면서 청와대 회의하러 대면 보고나 이런 거에서 가보면 대통령이 별로 설득력 없는 말씀을 하실 때도 참모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뢰도가 돈독한 사람일수록 그게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도 신뢰도 보이는데. 돈독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저처럼 밖에서 자원봉사하다가 들어간 사람은 대통령 그거 아니고요. 예, 오히려. 그런 건 퇴임하고 하시고요. 이런 식입니다. 퇴임하신 후에 하시고요. 그런 거는. 그다음에 뭐 대연정 이런 거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측근이었던 적이 없거든요. 자원봉사자 하다가 들어간 거죠. 근데 측근이라고 할 정도로 관계가 깊은 사람들은 안 됩니다라는 말을 진짜 못하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사람이냐. 보스의 배우자하고 무시로 카톡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여의도 사투리로는 가신이라고 그래요. 측근도 아니에요. 가신이라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신 출신으로서 대통령의 참모로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 지금 당의 대표를 맡아가지고 대통령한테 대통령 그거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다 망하고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죽었다 깨도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말 사실 안 하고 싶었는데 물어보시니까 할 수 없이 했습니다. 말씀 네, 시종일관, 들어보면 제가 예. 오늘 얼마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오랜만에 잘 뵀더니 낭만파가 되셨어. 저도 잘 아는데 예. 저런 우리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또 쉴드를 많이 치시더라고 평소에. 근데 저런 민주당의 안이함을 깨부술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 그게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나오느냐. 뭐 저는 그게 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걸 네. 왜 모를까 초등학생들 다 아는데 국민의 상식인데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소리 못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우리 당에도 속으로 부글부글 하면서 저하고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있는데 어떤 결정적인 네. 계기가 있으면 지금 부글부글 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글부글 하던 게 이게 터지는 임계점, 그 어떤 모멘텀이 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계기가?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 이제 공천 끝나고 나면 이야기할 사람도 있고 공천, 그러니까 예.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은 정말 직권이만 하지만 3월 초까지 있다. 기다려야겠네요. 그죠? 3월 초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예. 3월 초까지도. 예,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결국 선거는 뭐 선거에 대한 격언이 여러 개 있지만 선거는 결국은 오만한 쪽이 질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저는 민주당도 지금 굉장히 오만하다고 봅니다. 오만하다고 생각해 주기를 유 의원님이 바라시는 거죠. 아니요. 민주당이 예. 이제 저는 민주당을 잘 모르는데 제가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는 자주 뭐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어쩌다가 제 의견을 물어오는 경우에는 네. 제가 정말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요. 예. 그 이재명 근데, 대표의 예. 강점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이재명 씨를 처음 알았을 때 되게 싫은 소리를 했거든요. 그 정도 싫은 소리 하면 보통 정치인들이 전화 안 해요. 그럼에도 이제 그 다음날 귀를 열고, 전화해가지고. 귀를 열고 늘 들으려는 자세가 있다. 예,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저는 지금도 싫은 소리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선 후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이선호태는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하면 지금 그 강 건너는 도중에는 말을 갈아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지더라도 선거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지시라. 이제 그렇게 저는 어드바이스 했고요. 그 민주당이 그렇게 공격받는 정당이 국회의원들이 수시로 구속영장 발부되고 구속되고 당대표가 재판에 끌려다니는데 그 정당이 아니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신다면 오히려 그게 더 동력이 유승민 의원께서 지금 잘못 보시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겉으로는 표정 관리를 하지만 네. 속으로는 사실 이를 갈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 이제
이재명 대표와 소위 말하는 친명이라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오만하다는 거는 일단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저런 어떤 한계가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부분 플러스 민주당이 국민의 눈에는 민주당이 왜 재판에서 법원에서 판사가 유죄를 때리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부정을 하고 이거 탄압이다 그러고 아니 돈봉투 안 돌리면 될 거 아닙니까? 전당대회 돈봉투 돌리는 거 저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 놓고 계속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대장동이든 돈봉투든 막말이든 왜 그렇게 민주당은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예? 법원의 판사들까지도 다 윤석열 대통령이 판결할 때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옳은 그런 말씀인데, 부분에서 오만하다는 아니, 겁니다. 원론적으로 옳은 말씀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아직도 유죄 선고 받은 게 한 건도 없고요. 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예, 예. 진행 중인 상황이고 돈봉투 사건은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큰 당들은 귀당에도 이제 있었던 적이 있죠. 있었는데 예. 그게 왜 생기냐 하면 대의원 제도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가 따로 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봉투를 돌린 거거든요. 그거 옛날에도 있었고 저는 그거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일부 있었다는 게 놀라웠는데 저도. 그러니까 그거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럴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되고 지금 그러면 뭐 국민의힘 당은 돈봉투 없냐?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이, 무슨 안 들키고 말씀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저렇게 예. 그래서 하고요. 그거는 우리가 유 작가님이나 저나 뭔가 우리 정치에서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른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민주당에서 최근에 보이는 행태가 야, 지금 굉장히 오만하다. 에? 불법과 부패에 대해서 저렇게 오만할 수가 있나. 그런데 저런 민주당을 한테 지고 있다니 우리는 얼마나 한심하냐.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이. 알겠습니다. 지금 그거 이게 공감이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상과는 다른 행보로 뭔가 대단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전에 이제 3시에 취임식을 하면서 수락의 변을 밝혔는데 거기서 지역 비례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 비례가 뭐예요? 지역이 그러니까 비례대표 출마 안 우선순위를 한다. 받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지금 속보로 확인을 못했는데 지역 비례가 이상한 말이긴 한데 예. 지역 배려라면 모를까. 그러니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지역구에도 출마하지 않겠고 비례대표로도 출마를 하지 않겠다. 아, 출마 안 한다고요? 총선에 출마를 안 출마하지 한다는 않겠다라는 예. 지금 선언을 한 출마 거네요. 안 한다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카드를 보여주게 된다면 아니요, 예상했던 바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보세요. 막 될 데가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그 국민의힘 초강세 지역 몇 군데를 빼고는 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예? 처음에 마포 얘기 나왔지만 마포 넣으면 정청래 의원한테 게임도 안 되고요. 그거는 해봐야 알죠. 아이, 안 돼요. 되면은 여기가 정책내원 지역구 아닙니까? 되면 그거 나가면 해봐야 되죠. 알지. 자, 예. 그러면 어쨌거나 뭐 따뜻한 곳으로 나가거나 해서 총선 전체를 지휘하면서도 본인도 국회의원이 되는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예측이 됐었는데 그럼 이 예측과는 굉장히 다른 행보란 아니 말입니다. 방금 그 말씀 예.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비례든 지역구든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저게 사실이라면 저는 좀 약간 엉뚱하다. 어이가 없는 국민들 거죠. 입장에서 네, 어이가 없는 거죠. 왜 누가 불출마 선언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기대한 거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대표 권한을 다 갖고 있고 더 센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총선 때까지. 그러면 내가 앞으로 대통령 관계 어떻게 하고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공천을 얼마나 공정하게 하고 뭘 이런 말을 하기를 기대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내가 불출마하겠다.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저런 비례라도 해야죠, 원래. 아니요 비례를 모양은 빠지지만 비례도 뭐 하면 그러니까 험질 나가든 비례 후순위 비례 하든 20번 이런 거. 예? 근데 그거는 위성정당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비례도 지금 근데 연동형 비례위원회- 하에서는 예, 예. 비례 못하죠.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 부재포 특권 포기 약속해야지 뭐 공천이 되고 뭐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선언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의 행보가 지금 불출마 선언한 것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어떤 변화, 대단한 변화, 뭐 혹은 뭐 생각하지도 못했던 깜짝 카드 뭐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척도 그렇게는 전혀 볼 수 없다. 예, 지금 두 분이 이렇게 그거는 보시는 아니고요. 거네요. 저는 별로 그 기대 안 했는데 왜냐하면 예상을 안 했는데 그 밤중에 갑자기 이제 뭐 총리실하고 뭐 대통령실하고 뭐 막 모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뉴스가 어제 나왔잖아요. 예. 김건희 특별법 특검법 가지고 대책회의를 했다는 예, 뉴스가 예. 나왔어요.
근데 되게 그런 회의는 언제 열리냐 하면 제 기억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대연정 발언한 게 그 언론에 나가서 시끄러웠어요. 그때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몇몇 참모들을 놓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참모들이 놀라가지고 비서실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비서실장이 놀래가지고 총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총리실에서 당대표하고 총리하고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거길 대통령이 나타나셨어요. 알고. 그 정도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긴급하게 모이는 건데 그러면 거기 모였으면 그러면 이거 받자. 당에서 이거 받기로 하자. 이러면 몰라도 절대 죽어도 못 받아 그거. 라는 거는 그렇게 긴급회의를 한 다음에 대통령실이 당과 총리실의 자기 의견을 관철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끝난 거예요. 그거는. 지금까지는 특검에 대해서 당이고 용산 비서실이고 뭐 총리고 간에 절대 안 된다 이랬잖아요. 저는 뭐 지금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안 된다라는 그 입장, 그 포지션으로 계속 1월 달 계속 간다? 그거는 저는 망하자는 거예요. 총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저는 민심이 정말 굉장히 폭발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기회에 새로 비대위 출범한 기회에 제가 오늘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온갖 위험 요인들, 리스크는 이번에 싹 그냥 정리하고 가고 이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제일 괴로울 겁니다. 의원님, 자기 근데 한동훈- 부인하고 관계된 거니까. 예, 한동훈 예. 비상대책위원장이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다. 당 차원에서 대응 방법을 논의하겠다. 그러니까 총선용 그러니까. 악법이다. 아니, 다시 한번 악법이라는 이제 이야기는 며칠 전에 이미 했어요. 예, 며칠 전에 했던 악법이라는 이야기는 얘기죠. 미리 했고 예. 선전선동이라 그랬고 독소조항이 있다 그랬고 또 김건희 여사 그 무슨 뭐 디올백인가 네, 그거 네. 가지고는 몰카. 몰카 공작이라 예. 그랬어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을 사람이 올바른 쪽으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한 건 굉장히 실망스럽지만 네. 아마 비대위원장을 하루 이틀 이제 더 해보십시오. 이 포지션으로 총선을 치른다? 자기만 불출마한다? 이게 뭐지? 이게 진짜 생뚱맞은 이 조합은 지금 제가 막 들었는데 최악의 조합인데요. 저 이제 유승민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편인데 네.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출마도 안 하고 예. 그리고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라 그러고 예. 그러면 기존에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던 데에서 하나도 안 벗어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하고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죄 없다 이러니까 그 판사 앞에 가서 그 말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부메랑이에요, 전부 다. 이제 앞으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했던 모든 말들이 야당에 대해서 퍼부었던 가시도 친 말들이 다 부메랑이 되어서 집권당의 비대위원장 한동훈에게 돌아올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냥,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첫 행보, 첫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해주시고 있는 이 와중에 저희는 광고를 좀 들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광고 정리하죠. 예. 광고 보시고 다시 뵙겠습니다.